분명히 하루 전에 양보 좀 하세요 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정청래가 까버렸잖아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의 이재명 대통령 뒤통수 강타 사건. 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분명히 하루 전에 양보 좀 하세요. 그리고 좀 야당하고 좀 손 좀 잡고 하세요 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정청래가 까버렸잖아요. 이거 면이 안 서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한테 줘 패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된 지 이제 100일 좀 안 됐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아침에 표현을 했냐면은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의 이재명 대통령 뒤통수 강타 사건. 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것을 보는 시각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형님. 이거 좋은 얘기인데 이쯤에서 좀 좋아요를 누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전에 약간 여기 실수 좀 빠져나갔다가 저희가 좀 방송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좋아요가 쭉 다 없어져 버렸는데요. 좋아요를 다시 한번 좋아요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알아야 돼. 명치 없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휴대폰 내셔가지고 두 번 바탕화면 똑똑 두드려 주십시오. 아 진짜 대부분 다 휴대폰 보시잖아요. 이거 뭐 찾아가지고 누를 필요 없어. 그냥 바탕화면 두 번 똑똑 누르면 돼. 똑똑. 우리 똑똑이 놈들 똑똑 눌러주십시오. 똑똑. 똑똑. 그렇죠. 그럼요. 오디오 상태가 안 좋대요. 오디오 상태. 네. 비디오는 되니까. 자,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의 이재명 대통령 뒤통수 강타 사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시각이 있고 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도 썼습니다만 이른바 여권의 굿캅, 배드캅 전략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굿캅, 배드캅 전략 한마디로 좋은 일은 화해하시고 협치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고 우리가 배드캅, 나쁜 역할은 내가 다 하겠습니다라는 정말 우리 정청래 어르신의 정말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요것 봐라. 경주까지 가가지고 왕관을 썼네. 경주 에이펙 회담 준비차 간다라고 해놓고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서 신라시대 왕관 탁 해라는 것을 쫙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왕관을 마치 쓴 것처럼 왕관 쓴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지. 내가 왕이로서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페이스북에 딱 올렸는데 댓글이 확 달리니까 다 뜨거 하면서 그냥 내린 거 아니에요. 잘 됐다고 하면은 그거 왜 가만히 놔도 안 내리겠어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진짜 여의도 대통령이 정청래인가? 라는 글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기 권력과 현 권력의 권력 투쟁이 사실상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본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역사에서 명청시대란 것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명청교책이란 말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교체됐다는 거예요? 벌써? 역시 속마음이 글로 표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지금은 명청시대지만 조금 지나면은 명청교체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멍청한 얘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반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반격은 뭐냐? 저는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에 이재명으로서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정청래 이게 통제가 안 되네? 그러면은 EJ 전략을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트럼프한테 한 소리 듣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야 영수회담 지시. 결국은 정청래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당내 세력이 없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이 장동혁 당 대표를 이용해서 정청래를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그 얘기를 했죠. 네. 여야 연수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과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케이 하고 받을까 했는데 저는 그와 같은 구도 속에서 국민의힘의 이해관계와 그리고 이재명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연수회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 것은 이런 정청래와 이재명 사이에 흐르는 이 한랭 기류 그런 것에 사실상 SOS를 국민의힘에 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여야 연수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고 지금 그런 흐름이 결국 지금 좀 전에 얘기했는 국합, 배드캅 전략을 넘어서 이제는 정청래가 왕을 꿈꾸면서 이재명의 뒤통수를 강타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역대 역사 속 한 10년, 20년 역사를 보면 한 세 가지로 압축하는데 민생, 협치, 미래 이거 세 가지를 다 녹아서 얘기해요. 시대 정신, 뭐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근데 정청래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27번을 썼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처음에 어제 엠버거 걸기 전에 그 보도문이 돌았을 때 아니 왜 정청래가 하지? 김병기가 해야 되는데 교섭단체 대표는 그 당의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김병기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청래가 하는 것부터가 대한민국 정치의 결례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내라는 27번을 얘기했는데 뭐 원래 그 사람이 무슨 상식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좀 기대했던 게 뭐냐면 사실 국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개헌도 다 끝났고 대선 다 끝났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도약하는 약간 이제는 좀 협치를 볼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악수했잖아요. 그저께 악수하는 걸 보면서 새롭게 대한민국 협치를 기대할 수 있겠다. 국민들 보기엔 보기 좋다라고 했는데 정청래가 거기에 진짜 찬물도 아니고 똥물을 뿌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건데 민생, 협치, 미래, 시대정신을 담았다가 이게 저렇게 먼저 공격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안 담을 수는 없다. 정청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꼬이고 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참 여러 대통령들을 봤지만 가장 맨 첫 여당 대표가 네. 이렇게 대가리를 쳐드는 정당 대표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이런 당 대표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당을 이렇게 장악을 이렇게 뭐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당을 장악했다는 게 보면 정당의 당원들을 장악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통 이 정당의 이 의원들을 확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가는 의미가 더 큰데 이 사람은 의원들을 장악했기 때보다는 당원들 강경파들의 힘을 얻었다는 의미가 크잖아요. 근데 이 정권 초기 중에 초기 가장 대통령의 힘이 강할 때 이렇게 대가리를 쳐드는 이 당대표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개 쳐들다가 대가리 날아갑니다. 네. 정권 초기인데. 정말 진짜 이러다가 정말 제명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제명이요? 아니. 이렇게 고개 쳐들고 뻣뻣하게 하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정말로 정치적인 자기의 원하는 자기의 무슨 로드맵이 있겠지만 그거대로 갈 수가 없어요. 정말 험한 꼴 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 험한 꼴 당할 수 있어요. 아니 이재명 정부가 정청래를 왕따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일정 다시 한번 잡고 여야 대표 같이 가자 던지는 거예요. 정청래 미국 못 들어가거든요. 못 들어가? 미안해. 비자가 또 거부당했네. 2013년에 한번 거부당했거든요. 그 이후로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비자도 거부당했네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약간 왕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여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청래 대표님이 잘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저한테 사과 먼저 하시고요. 저한테 뺑소니
뺑소니 한번 사고 낼 뻔하신 적 있잖아요. 10년 전이지만 사과 먼저 하시고 그럼 제가 잘 봐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살 길을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사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살 길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정순례 대표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머리 아파요. 그리고 뭐 내일 또 할 텐데 뭐 적당히 합시다. 많이 묻다 아이가. 뭐 다른 방송에도 계속 할 텐데 뭐 적당히 합시다. 뭐 다른 방송에서도 딴 사람도 먹을 게 있어야지. 우리가 뭐 계속 먹으면 되나? 조국 비대위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들 알아서 할 일이지 뭘 좀 자기 머리 못 깎으면서 무슨 피해자들이 그렇게 해결을 해달라고 난리칠 때는 나는 당원이 아니에요. 나는 깜빵 있어서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국 업당 조국 업당에다가 이제 하니까 조국 입당으로 지금 변경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어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그렇게 하니까 쇼하냐? 뭐 그런 얘기 민주당하고 조국당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들 당 이름을 조국이라고 넣어가지고 해놓고는 거기 조국 업당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코미디입니까? 결국은 감탄고토 좋은 거는 지가 다 하고 나쁜 거는 내 책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사태가 지금 계속 심화되면서 비판이 강해지면서 조국당의 지도부가 총사퇴했지 않습니까? 그 총사퇴가 누구를 위한 거죠? 피해자를 위한 사과와 총사퇴인 겁니까? 아니면 조국이한테 피해가 가거나 조국이 정치적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국 방패용 총사퇴인 겁니까? 저는 조국 방패용 총사퇴라고 저는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만 대장경. 얼마나 많이 좋은 말 썼으면은 조국이가 쓴 트위터나 그를 조만 대장경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좋은 말 참 많았어요. 옛날에 성폭력 가해자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개저씨들이 있냐 뭐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개저씨란 경향신문입니까? 칼럼 글도 인용을 했었는데 지금 지들이 다 개저씨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지금 또 그러면서 최강욱이가 최강욱 말고 이규원인가라고 해서 사무부총장입니까? 거기는 검찰 출신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게 성희롱은 죄가 아니야. 아니 죄가 아닌 거를 왜 그러면은 그 수사기관이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죠? 죄가 아니면 그냥 이거 각하시켜버리면 되지. 근데 왜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은 왜 검사를 한 거죠? 왜 검사를 하지? 왜 그럼 수사 개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총사퇴를 해요? 나는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또한 사실은 조국이는 명청시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국시대라 생각하는데 조국이가 나오면서 명청조시대, 삼국시대가 되는 거야. 이 삼국시대가 되는 것을 뿌리부터 잘라버리기 위한 친명 진영의 공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강모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에 이재명이 가장 공경에 처했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원지검 이정석 검사의 천암댁 아닙니까? 그 수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고소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검사 직무대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 당의 어떤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조국이가 아니고 이재명 편을 지금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이재명 친명 진영의 조국에 대한 견제, 그것을 통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견제, 이런 것으로도 정치 투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다시 조국이가 비대위원장 간다고 해서 호박에다가 줄 끊는다고 해서 수박됩니까? 성폭행당이라고 지금 낙인이 찍히는
국민의힘 쪽에서가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지금 낙인 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틀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아까 정청래, 조국, 이재명과의 어떤 삼각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정치 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지금 그 조국당의 성비위 사건의 본질이 그것이라고 좀 해석을 합니다. 조국이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오면 네. 이게 뭐 다시 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의 재등판, 네. 조기 등판, 조국에게는 어차피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저는 빨리 조기로 망할 것 같은데 조기에. 저는 사면 취소라는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면, 이거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사면 취소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조국을 면회와 접견 갔던 사람들의 증언을 다 지금 들어보면, 면회와 접견 갔던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5월달, 6월달 면회를 갔을 때, 조국이 했던 말이, 일단 나를 빼내줘라. 나를 빼내면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해가지고 조국 혁신당에서 민주당에다가 청구서를 막 보낸 거죠. 대통령실에다가 조국 일단 빼줘. 조국 빼줘 해가지고 조국을 빼면 조국이 다 나와서 우리 성비 사건 해결해 준대. 딱 빼내줬더니 그 다음날부터 문재인 찾아가고 영남 갔다가 호남 갔다가 막 개선 장군처럼 대선 행보 해가지고 지금 그 피해자들이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한 2, 3주 기다렸다. 여기에 근데 기름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최강욱이 그럼 민주당 교육원장인데 왜 조국 혁신당 가서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혁신당 가서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자들이 거기 앉아있겠죠. 피해자들이 안 되는 자리에서 너네가 성문제 제기를 하면 그건 개돼지야. 라고 해서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강미정 대변인이 나오면서 문제가 된 건데 사면 취소해야죠. 내가 나오면 해결할게 했는데 나오게 도와줬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 사면 취소를 우선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국이 좀 아마추어 같은 게 뭐냐면 모든 정당의 당헌 당규는 다 비슷비슷해요. 무슨 조항이 있냐면 지방선거나 혹은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격은 사퇴를 해야 돼요. 선거를 앞두고. 근데 조국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면 당 대표격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조국 혁신당의 당원 당규를 제가 면밀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내년 지방선거 나간다고 지금 다 관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당대표를 맡으면 그 지위 자체가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당대표를 오래 못 맡겠죠, 비대위원장은. 그러한 것도 좀 검토를 안 하고 아마추어적인 입장에서 일단은 본인의 보신을 위해서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니, 비대위원장 가는 것과 이 성비 문제 해결한 거는 크게 관련점이 없습니다. 관련점이 없어 비대위원장으로 안 가도 성비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요. 직장인 직장 괴롭힘입니다. 성희롱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성희롱에 대해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형법으로 처벌하는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요즘은 다 성희롱에 대해서 직장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일단은 분리조치부터 시킵니다. 이게 먼저인 건데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는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제가 아까 강미정 대변인과 이정석 검사 이재명 관계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재명 수사하고 있는 검사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 나락으로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검사를 강미정이라는 분이 고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청 내부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분이 수사 라인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검사인데 참 안깝죠. 수사의 기지였는데 지금도 일선에 지금 아직까지 복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검사 직무 대리. 일선에 복귀를 못 하고 있습니다.